부착에 의해서, 어? 그리고 재결합에 의해서, 그리고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확산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 감소와 증가가 메커니즘이 한때 모여가지고 증가되는 메커니즘이 크면은 전자는 괴색 늘어날 거고, 감소하는 메커니즘이 크면은 전자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FS6 차단기는 증가되는 메커니즘보다는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이 차단기 안에서 크기 때문에 전자의 발생을 막아주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높은 전압을 걸어도 이게 쇼팅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저렴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아주, 에? 그래서 처음에 형광등이 켜질 때는 탄성 충돌이지만 딱 켜져서 전자가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양쪽에 그 안에 형광등 내에 있는 기체를 때릴 때는 벌써 이미 비탄성 충돌로 가가지고 엄청난 전자사태로 나가진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형광등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타운젠드 방전 이론이고,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지금 낙뢰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야. 이건 스티머 방전 이론이다. 왜 그러냐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알파 작용과 베타 작용과 누적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야. 이 형광등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이해하는 거야.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패닝의 효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광등의 점등의 메커니즘을 알면 전기 기술자로서 형광등의 점등의 메커니즘을 써라. 그래서 A4 용지에 한 3장 정도에서 4장 정도 쓸 수 있으면은 그건 굉장한 큰 전기 기술자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한 80점을 줄 수 있는 기술자다 이거야. 그 앞에 한 분 좀 잠깐 나와. 여기 나오시고. 네, 이게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 너 처음 시도하는데 여기 정식 서보세요. 자, 그럼 이쪽 거리가 지금 3m 되면 플러스 100볼트면 플러스 100이, 난 마이너스 100이면 플러스 100이 저 끝에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쪽 옆으로 와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섰어. 자, 똑같아. 저쪽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은 똑같이 이동이 없어. 근데 여기에 한 분을 더 꼈어. 그러면 저쪽이 플러스 100이고 내가 마이너스 100이면은 이분 안쪽에는 뭐가 걸릴까요? 내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기 플러스 100이 걸리겠죠? 그럼 이쪽 바깥에는 여기 마이너스 100이 걸리겠죠? 나의 전개는 이쪽으로 갔죠, 그죠? 왜냐면 저쪽에 땡기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여기 땡기니까 저쪽 플러스 100이 여기로 와 있죠? 결과적으로 저쪽 3m의 플러스 100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옆에다 갖다 놨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플러스 100이 3m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으니까 이 플러스 100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게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전자가 여기서 저쪽 플러스 100을 향해서 튀어나가는 것보다 옆에다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땡기니까 튀어나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에 여기에 1.2m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플러스에서 거는 건 1m 20인데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발라주니까 여기 안쪽에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 걸려가지고 이게 나가면서 전자 방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2m의 전개를 코앞에다 갖다 놨지. 이게 다 날아가면 여기 어떻게 돼요? 형광물질이 없으면은 아까 쓴 것처럼 3m는 있어. 근데 이분이 계속 방전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달았어.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형광등이 안 켜져요. 형광등이 불이 빨갛게 들어오면서도 안 켜지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형광등의 저희를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점등 이론이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체 방전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제 충돌 전리, 뭐 재결합 부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내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음극에서 전자가 만들어지면 이놈이 플러스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곱게 날아가나? 중간에 그냥 막 부딪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바꿔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봐. 그럼 안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 형광등 안에는 지금 난리통이에요. 전자가 어떻게 64사이클 동안 그냥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중간에를 막 때리는 거지. 때리면서 어떻게 돼 있어. 전리도 시키고 없어지고 하면서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없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쇼트가 되는 거지, 쇼트.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재결합이나 탄성 충돌, 발열, 여기 방사, 전리, 전자의 오면 여기 뭐 이게 다 있다. 이거 제가 명심보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 강의를 특히 이 기체방전 쪽은 여러분을 들으시고 이거 강의하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듣고 기사학원 100번 다녀봐야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잡은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운젠드 방전 이론은 낮은 기압과 짧은 극간이고 밀폐되어 있는 데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갔다가 다시 왔다 다시 가면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것이 얼마큼 증가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하나가 가가지고 N0 익스포넨셜 알파 D만큼, D 거리만큼에서 알파 효과에 의해서 증가되고, 이놈이 또 다시 이쪽으로 튀면은 여기에 M이라는 효과가 증가가 되고, 여기에 또 다시 이것이 이쪽으로 갈 때는 감마라는 효과가 증가가 되고, 또 여기 들어갔다 또 다시 갈 때는 이거 자승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전자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파셀의 법칙 나오고, 이 조명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조명이나 차단기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25강에서는 뭘 하냐면, 이게 이제 기체방전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왜냐면 두 강의에서 기체방전의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전개는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그 인력의 관계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타운젠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에 낮은 기압에서, 낮은 전압에서, 높은 기압에서, 낮은 전압에서 형광등의 걸 가지고 기체방전을 보고 그 메커니즘과 비슷하지만 별도 다른 이런 낙뢰 쪽에서의 일반 기체방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스트리머 방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쇼팅을 되는데, 이 그림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거 보면은 이 꼬리 거꾸로 쓰느냐, 이 콧방울 뭐냐 앞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걸 밑에 걸 보면은 이게 앞에 진전하는 것이 굉장히 넓게 진전하고, 이거는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이거는 플러스에서 만약에 이온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진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꼬리 모양을 갖춰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지금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가 없는데 상당히 아주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달라. 그래서 플러스 네온일 때 방전하는 모습하고 마이너스 네온일 때 방전하는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 기체 방전에 이제 뭐 비자석 방전, 자석 방전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크로 방전 이거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아크 방전 얘기하고 있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운젠드 방전하고 스티리오 방전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다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강의를 제한적으로라도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라 이거예요.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고전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낙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니온이 발생이 되면 이제 낙뢰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건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세계 페이퍼에는 이게 저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떨어지면서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밑에가 녹으면서 이것이 물이 되면서 부딪히고 회전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다가 갈라져가지고 이게 물방울이 플러스 이온 물방울과 마이너스 이온 물방울로 갈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네온에 대한, 그리고 이 네온이 이제 떨어졌을 때, 선로에서 네온의 내격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선로는 RLC 선로로 되어 있는데, R은 생략을 하고 L과 C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저거 주파수 응답할 때 설명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축적되고, 여기에서 소비가 되고, 축적되고 소비가 되고 하는 거지만, 축적되고 소비되는 과정이지만 이게 트래블링을 지금 선로에서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파가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시연해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송배전설로 간단한 부분에 보면 LC에 대한 선로 정수를 놔놓고 이게 진행파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해서 보는 책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파동의 임피단스를 G를 이때 파동이 막 지나갈 때 진행을 할 때 파동 임피단스는 루트 LC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R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R은 생략을 한 거예요. 선로의 R을. 그러면 C값과 L값에 요거의 파동 임피단스로 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응? 그래서 이때 전압은 진행 전류의 파동 임피단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브랑 진행파가 진단되고 이때 진행하는 전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압은 진행을 하면은 반사파가 저기 되면 다시 중첩이 돼가지고 두 배로 다 되죠. 하지만 전류는 반사를 해가지고 반사를 하게 되면 반대 파형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변압기에 비례해가지고 단락강도 단락강도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전압 시험은 하지만 이 뇌격전류 시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소멸이 돼버리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부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볼테이지는 증가가 되고 전류는 상쇄가 되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파를 이 LC 성분을 놔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로는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서 있으면 200m, 50m 간격으로 똑같이 50m 간격이 아니고 어디는 또 그렇게 뭐 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돼가지고 실제 LC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서 반사를 하죠. 이게 진행파가 진행을 하지 않고 똑같은 선로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중첩이 돼가지고 실제로 여기 출발한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가 피레이가 여기서 잡아줘가지고 15kV를 18kV를 딱 바이패스 해도 이것이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 변압기가 걸린 지점에 180, 200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실제 변압기의 B를 오일 변압기 같은 경우 150을 놓는 이유가 그렇다. 이게 선로의 중첩 내용이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3장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이걸 하고 있어요. 응? 이렇게. 이건 기둥계산 핸드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여기 있다. 그럼 변압기를 가까이 놔야 되겠어요? 멀리 놔야 되겠어요? P레이로부터 20m 이내로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멀리 나가지고 한 50m 피크점에 있으면 변압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P레이가 있으면 P레이로부터 가까이 놓으라는 거는 이 선로에 진행을 해서 피크점에서는 이 변압기의 그 절연 내력 전압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한 거예요. 이런 다 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래?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지금 위로 쭉 가가지고 기체 방전소부터 앞에 전자의 방전소부터 이거를 기본적으로 쭉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26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의제 전경으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피레기 강의하려면 이 피레기만 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것부터 다 더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듬으면서 오는 강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가르치려면. 야, 이 식은 무조건 왜 해? 이건 이거니까 저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면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식을 외울지 몰라도 실제 기본적인 큰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그릴 수가 없지. 어? 그래서 이제 피레기로 오기 전까지 이거 앞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책에서는 딱 들어가서 뭐예요? 피레기. 딱 해가지고 뭐예요? 바로 들어갔잖아. 에? 바로 들어갔으니까 앞에 게 다 생략됐죠.
앞에 게 생략됐다는 건 앞에 건 안다고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보고 갔는데 실제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책 100번 읽어봐도 모르는 거야. 예?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네온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그라운드는 이 대지는 중성이다 이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뭐 대지는 이렇게 마이너스지 무슨 중성입니다. 그런데 중성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지는 중성이다. 오늘 이후로는 대지는 중성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플러스 네온이 걸릴 때는 마이너스가 걸리고 마이너스 네온이 걸릴 때는 플러스가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 그래서 네온이 치는 메커니즘. 그래서 낙뢰는 지금 보면 낙뢰 벡터가 지금 100kb까지 돼야 되는데 100kb까지 거의 98%인데 이 100kb를 이제 200kb까지 지금 요새 데이터가 나옵니다. 200kb까지. 아, 200하까지. 예? 퍼센트고 200하. 요 150kb인데 이게 KN인데 이게 200하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뢰는 90%가 만약에 마이너스 네온에서 치면은 하늘에서 뇌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지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뇌는 거의 90%는 땅에서 위로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치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리다는 내려오지만, 전자 파괴는 내려오지만, 전자가 와가지고 딱 접점을 이연결해 놓으면 전류는 위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전류는 그때 성광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 2차 방정, 3차 방정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이게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위로 올려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는 리다들이 쭉 내려왔고 이놈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위로 치면서 올라가면서 이런 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비행기 모서리에서 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맞는 거. 실제 요 비행기도 케이지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맞아도 이상이 없다. 지금 우리가 저 건물에서 전부 다 케이지화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케이지화 시키는 건 그런 이유가 있다. 그죠? 이제 소들이 중고들은 이제 낙뢰가 쳐지면 낙뢰 치면은 그 보폭 전압 때문에 이제 소들이 이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낙뢰가 치면은 낙뢰 포지셔닝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고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카수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그 아까 VT는 VP에 VT는 VP 플러스 EUS의 V다. 그러면 이렇게 요 명심보감이 다 나는데 요 거리하고 이렇게 쫙 계산하면 쭉 나와요. 그리고 이거 나오고 절연 기급, 절연 강도 나오고 내부 절연과 VT 곡선, 이게 아주 굉장히 절연 협조 곡선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곡선 하나가 아주 3장에서 이제 이거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54, 22,000, 6,600, 3,300, 이게 220V면은 이런 VT 곡선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여기 220V에다가 220V 라인에다가 6,600V 전선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6,600V 절연을 해가지고 요 2mm, 3.5mm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쓸 수 있죠. 그렇죠?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다 220V짜리에다가 3,300, 6,600V 절연 전선을 쓰게 되면은 절연 파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전선이 늘어붙질 않죠? 그러면 사고가 위로 파급이 되죠? 대형 사고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220에 그럼 들어붙어 해가지고 어떻게 돼? 절연 파괴가 쉽게 일어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22,000이면 25kb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22,000 쪽에 변압기가 터져 나가야지. 에? 그러니까 22,900에 가공전선에다가 애자를 걸어놨으면 그 애자를 걸어놓은 거는
두 개를 걸어놨다, 세 개를 걸어놨다 그러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우리 여기는 저렴하기 싫으니까 그냥 세 개, 네 개 걸어놓자. 세 개, 네 개 걸어놔도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위에 전 단계하고 밑에 하 단계하고 이 저렴 쪽은 안 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VT 곡선이라는 거는 절연 협조 곡선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뒤바뀌면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곡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압기가 부식이 있으면 어떤 임펄스가 들어가면 부식이 깨져나가야지, 건선이 깨져나가면은 변압기를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 부식이 먼저 더 낮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쭉, 그 회전기기는 저렴 강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RS타를 갖다가 서지 업서버를 갖다가 설치하고, 그래서 서지 업서버를 몰드 변압기 앞에다 설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렉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에다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22,900이면은, 이게 13.2면은 18이면은 딱 바이패스 시키는데, 뭐 걱정이냐? 이 변압기를 왜 150까지 해놓냐? 이게 이 거리에 따라서 증폭을 하기 때문에 해놓는다. 그래서 놓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향전류 네 임펄스가 들어오면 개시 전압해가지고 바로 속류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다. 피렉의 구성.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 특성 요소가 있고, 에? 그래서 여기에 특성 요소가 있어요. 하얀 게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SPT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소자 가지고는 그러니까 온오프만 시켜주면 되거든.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냥 바이패스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곡선이거든, 이 곡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거 아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면 가장 좋아. 반도체처럼. 에? 기계적인 강도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 열폭주는 이제 안에서 이게 누설전류가 흘러가지고 열이 또 증폭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중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레기의 특성을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피레기 쪽에 지금 강의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피레기에서 방전 특성 해가지고 변성기를 가기 전까지 지금 그러니까 404페이지 요 4장 5장을 가고 그 뒤쪽에 이제 그 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증폭되는 그림들 다 나와요. 3장에. 에? 그러면 요거는 여기 명심보감 요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봐야 돼.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변성기도 실제 변성기도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변성기 아무리 여러분들 책 보세요. 전격 부담이 뭔지 실제 이게 왜 CDPT에 대한 그 권선의 비를 가지고 왜 그 한전의 거리에 따라서 달리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것도 제가 명심보감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딱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전번주에 얘기한 게 이걸 보고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